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들어서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3대 지수 모두 10% 이상씩 오른 가운데 숨을 고르는 분위기가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연준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물가 지표인 근원 PCE 1월에 미국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나오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 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나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PCE 역시 조속한 금리나 기대를 낮추는 데 일조한 1월의 CPI처럼 다시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데 시장의 예상이 모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장희성 지점장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비즈맵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 핀비즈맵 함께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애플은 1% 미만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애플이 10년을 공들였던 자율주행차 애플카를 포기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도 말이죠. 블룸버그가 애플이 전기차 연구 조직인 2,000명 규모의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을 해산할 거란 사실을 그룹에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직원들 중에 상당수는 AI 부서로 이동하고 일부는 해고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애플카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으로 꼽혔던 임원들이 애플을 잇따라 떠나면서 오늘이 사실 좀 예고됐던 분위기가 있습니다. 애플은 아직 공식적인 멘트를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애플카 개발 자체를 애플이 공식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인 2014년에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시작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에 애플카 출시가 2025년 계획에서 2028년으로 미뤄졌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아예 사업을 접는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의 전망이 당분간 밝지 않고 또 시장에서 애플이란 회사의 이름값에 걸맞는 차별화를 이루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시장은 애플이 속도가 안 나는 사업에 10년을 매달려 온 걸 거두고 역시 요즘에 애플이 앞서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AI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다는데 긍정적인 점수를 준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1% 미만이지만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장 외에도 계속해서 아주 조금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애플의 잠정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었던 머스크는 애플의 이 자율주행차 포기 보도에 대해서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조용히 환영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응답하는 일종의 화답하는 계정을 올렸습니다.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사실 올해 시장에서 애플과 머스크의 테슬라 그리고 어제 브리핑에서 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머스크가 또 요즘 열심히 때리고 있는 구글까지 이 사람은 정말 바쁜데 어쩌면 이렇게 소셜미디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정말 머스크의 하루는 72시간이 아닌가 늘 좀 궁금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머스크가 요즘 열심히 때리고 있는 구글까지 7대 빅테크 안에서도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톱스타였던 기업들이 요즘 영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고 지금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정말 노란불 또는 빨간불이 들어온 기업이 있을 겁니다.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잠시 후에 장혜성 지점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판 가서 함께 보시면요. 저희 늘 화제의 종목 우측 상단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인 바이오테크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이킹 테라퓨틱스입니다. 비만 치료제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냈다는 소식에 무려 121%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 회사에 직접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모닝라이브에서도 2주 전에 출시 당시에 소개해드렸던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올해 AI가 응용되면서 제일 먼저 성과를 내기 시작할 섹터는 바이오테크로 꼽힌다고 저희도 여러 차례 모닝라이브에서 분석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비만 치료제 쪽에서 최종 승자의 주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같은 경쟁이 앞으로도 숨가쁘게 바이오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산층 백화점의 상징이자 그야말로 미국 유통업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메이시스가 무려 30%의 매장, 150개 매장을 줄일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메이시스는 그동안 계속 덩치에 비해서 운영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시장은 주가 상승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보시겠습니다.
저희 모닝 라이브에서도 예견해 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잠시 조정받다가 지금 파죽지세입니다. 한때 57,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비트코인 30% 넘게 상승했었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전체 가상자산, 전체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더리움도 이르면 오는 5월에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앞두고 또 함께 같이 힘을 내고 있죠. 이런 가운데 금리 가서 보시겠습니다. 네, 간밤 금리 상황 살펴보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금리 역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간밤에는 미국 재무부의 7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날의 2년물과 5년물에 비해서는 그럭저럭 그래도 흥행이 되면서 금리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장을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하락폭도 소폭이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회동에 나섰지만 일단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임시 예산 1차 만료일은 3월 1일입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 계속해서 의회와 그야말로 벼랑 끝 협상으로 셧다운을 바로 목전에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간신히 셧다운을 피하는 모습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에서 지금 미국 여야의 대립도 치열하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 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간밤 유가 살펴보면요. 네, 유가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브렌트유 83.65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WTI 다시 80달러 근처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1.66% 오르면서 배럴당 78.87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을 시장 참여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감산을 1분기 이후까지 연장할 거란 기대도 시장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 지금 원유 시장에서 그야말로 그림자 속에서 상당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할 수 있다는 러시아 쪽에서 요새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유럽에서 슬로바키아와 프랑스 등이 러우 전쟁 파병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러시아가 아주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접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는 저커버그가 왔습니다. 어젯밤에 10년 만에 방한해서 입국했습니다.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대답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조주환 LG전자 사장을 만나서 AI 분야의 협력을 논의할 걸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접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커버그는 앞서 일본에서 일주일간 휴가를 즐겼습니다. 휴가라서 그런지 일본에서는 상당히 즐거워 보였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취재진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가는 모습만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주요 인사들 만나면서 뭔가 알찬 소식을 남기고 돌아가길 바랍니다.